있는 그런 경전들을 소승 경전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열반에 대한 부처님의 열반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디가디카야 같은 그런 곳은 부처님의 열반경이 굉장히 많이 열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서술되어 있거든요. 몇백 페이지 막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종종 이렇게 번역된 빨리어를 번역한 그런 이제 경전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승불교, 남방불교 빨리어 경전들은 내용이 굉장히 친숙하고 친화적이고 스승, 사라, 인간 붓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친숙하다는 것은 인간 붓다 같은 느낌.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 생애를 읽어보면 좀 신비한 부분도 있지만 부처님 생애의 부분이 대체로 이렇게 부처님이 인간 붓다, 인간 부처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다가 부처님 생애를 읽고 나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런 느낌 없었나? 안 읽어봤어요? 원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대학 다니면. 그래서 인간 부처 같은 스승, 나의 스승, 진짜 스승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더 강한데, 이 대승열반경은 그런 분위기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대승열반경은 사실 이렇게 그 현대에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질 않아요. 스님들도 이쪽에 빨리어 열반경을 이쪽 부분을 더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대승열반경은 대승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은 법화경이거든요. 금강경보다 법화경이 더 대승불교 나와요. 금강경은 대승불교랑 이렇게 그 초기불교랑 거의 어디 중간 경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금강경도 읽어보면 담백하거든요. 공덕이 많다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대승불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금강경 중에 사구계를 연설을 하고 전해주고 이렇게만 해도 공덕이 만큼 크다 막 하는 약간 뻥카 때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대승불교거든요. 보면 그냥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으며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머무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부처님은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고, 그것이 빨리어 대장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물론 빨리어 대장경에는 신비한 부분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부처님 같은 인간 붓다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빨리어 대장경을 많이 좋아한다. 근데 대승 쪽의 열반경은 부처님이 일단 방광을 하셔. 처음에 시작할 때 방광을 미간에서 막 엄청나게 삼천대천세계 저 지옥부터 저 유정천 아가니타 천상까지 다 이렇게 그 방광을 하시고 정수리로도 방광하시고 막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방광할 때 모든 중생들이 다 나타나고 막 그래. 신비적인 요소가. 그리고 타르타반 국토의 부처님들이 이곳에 와서 또 친견하죠. 문안을 인사를 드려. 그래서 여러 국토의 부처님들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빨리어 대장경에는 비구나 이제 그 사부대종 우바세 우바이 비구니 또 천인 아수라 같은 이제 천상과 아수라 팔부신종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보살은 안 나와. 그래서 대승 쪽에는 보살이 나와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보살들이 나와요. 문수보현보살이 나왔다. 관음보살이 나왔다. 이거는 대승 쪽의 경전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미타 국토, 아촉불 국토, 타방 국토에서 문안 인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대승불교는 비현실적인 느낌이 있어요. 비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랑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확장해서 보면 다른 세계, 타방 세계까지 다
다 이제 영역을 넓힌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반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열반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아, 죽었어. 다음 생에 뭐가 된다? 아, 그렇지 않죠. 그건 초기 불교도 마찬가지야. 전생에 500생 동안 수행한 거는 있어. 그런데 다음 생은? 부처님이 다음 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 생은 없는 거예요. 다음 생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어. 열반에 드셨어. 이거는 상주 불멸 하다는 거예요. 상주 불멸. 계시긴 계셔. 그런데 영향을 많이 미치냐? 많이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기도 하고.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어쨌든 상주 불멸, 죽음 이후에는 열반에 드셨다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의 의미가 그냥 상주 불멸 정도 이렇게 되시는데 대승불교로 이렇게 넘어가면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자. 여기가 훨씬 더 신앙적이죠? 신앙적. 대승불교에서는 훨씬 더 신앙적이에요. 신앙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뻥을 많이 쳤다 이런 것보다도 영역을 더 확장해보니 여기에서는 초기 불교, 여기 빨리어 경전에서는 이쪽 빨리어 경전에서는 지구 내에 있는 그런 존재에 국한되어 있다면 좀 그렇지만 이 지구를 벗어난 외계 상태를 이야기를 적게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또 열반에 드실 때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대승 경전들은 우주적이라는 거죠. 그것도 다중우주적이라는 거죠. 다층우주적, 다중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영역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타방세계 부처님, 타방세계 불세계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빨리어로 된 경전은 가섭, 사리불, 아난 이런 10대 제자와 우바세, 우바이, 제가 여성신도, 제가 남성신도 위주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한다면 여기도 천상을 얘기해요. 네. 보살님 음악이 참 좋으시. 벨소리 어디 70년대, 80년대. 순수한 정말 순수한 소녀의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지. 그거 말고 밤양갱으로 바꿔요. 밤양갱 너무 달달하지 않아요? 이따 밤양갱 틀어줄게 내가. 너무 달달해 밤양갱. 자, 봅시다. 이따가 틀어줄 테니까 기대하세요. 타방세계의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이 보살이라는 존재가 여기 팔려에서는 천상, 아수라, 용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많이 나오진 않고요. 이쪽에 대승불교 쪽으로 가면 보살세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 세계랑 같은 세계를 공유하지만 다른 더 영역이 훨씬 더 넓다라는 거죠. 타방세계에서 오셨으니까. 극락세계에 오신 게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남방화주, 남쪽 세계에서 오신 지장보살님이시잖아요. 문수보현보살님도 온 우주를 다 그 영역을 더 넓혀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쪽 빨려에 계신 분들은 우리 부처님 당시에 그 제중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의 영역은 훨씬 더 다중우주적이기 때문에 영역이 더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력, 신통력,
신비력, 신통력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기서 표현되는 부처님도 역시 여기 빨려에서 표현된 부처님하고 여기 대승불교에서 표현된 부처님하고 기가 달라. 느낌이 달라. 여기는 완전히 우주적이라는 것이죠.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커버리면, 우리 세계에서 벗어나서 너무 커버리면 진짜 맞아? 그거 맞아? 라는 그런 의심이 들게 되는 게 바로 대승불교 영역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비현실적, 우리 종교라는 것이 과거의 조선시대까지 또 일제시대까지 잘 모르던 시대,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않던 것에는 잘 모르던 것을 잘 믿었잖아요. 옛날에 코로나 같은 게 왔으면 푸닥거리를 했을 거라고, 천도제를 했을 거라고요. 코로나 걸렸으면, 코로나 걸려서 너 죽을 것 같아. 그럼 저리 와. 내가 천도제 지내줄게.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이러면서 이렇게 막 천도제를 막 지냈을 거라고요. 효과 있을까요? 백신보다는 효과가 없죠. 백신보다는 효과가 없지만 그래도 그 무언가는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다고요.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도 있다고. 그냥 심리적 효과라도 있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기운이 이만큼 우리 잘 모르겠지만 이만큼 느낄 수, 이런 게 이런 영역까지도 나타나는,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면 이렇게 그런 거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옛날에는 그것을 이사 잘못해서 그렇게 됐나? 조상님 잘못 모셔서 그렇게 됐나? 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백신 맞고 뭐 해서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아직도 이게 밝혀지지 않았잖아. 그냥 물리학자들이 다중 우주가 있을 거예요.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을 거, 외계인이 존재, 이런 게 주장만 하지, 아직까지는 외계인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제가 UFO를 봤어요, ET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 안 올 거요? 내가 맨날 ET 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 올 거예요. 그만큼 비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는데, 우리가 경험상 이렇게 과학적인 영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의학도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빨리어로 된 경전들은 훨씬 인기가 높고, 대승경전들은 반면에 인기가 확 줄어서 연구자들도 요즘에 화엄경 연구하는 스님 없어요. 화엄경 공부하는 스님 없고, 여기에 빨리어 경전들에 심취해서 이쪽 경전과 이쪽 수행을, 윗바사나 수행을 훨씬 더 호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열반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승불교의 열반경 하고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경전을 공부하면서 이제 열반경을 공부할 때쯤이 되지 않았나 라고 해서 열반경을 선택했고요. 그러면 빨리어 쪽의 열반경은 공부 안 하냐? 언젠가는 할 거예요. 다음 해든 뭐 2, 3년 후에 하든. 그럼 빨리어 쪽의 열반경은 보면 안 되냐? 우리가 빨리어 쪽의 열반경의 느낌은 부처님 생애를 보면 돼요. 부처님 생애 후반부에 열반하는 그런 부분, 열반하실 때, 돌아가실 때, 죽음에 이르러서 춘다의 공양 막 이렇게 하면, 여기도 춘다품이 나와요. 춘다의 공양 이런 부분하고 부처님 열반하실 때 마지막 유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빨리어 대장경의 부분을 발췌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열반경,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과연 우리는 진실에 더 접근하고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진실에 더 접근할까?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진리에 더 접근하기 위해서, 진리에 더 다가서기 위해서. 진실에 더 다가설 때 마음은 더 밝아지고 더 지혜로워지죠. 눈에 확 보이고 마음으로 확 믿어지니까. 진실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진실이 더 가까운 건 아니에요. 안 보이는, 우리의 이 지혜는, 우리의 인지의 영역은 매우 매우 영역이 좁아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이건 보이는 거, 이쪽은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안 보이는 거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승불교. 지금은 별 가치가 별로 떨어졌지만 대승불교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을 더 잘 드러낼 수가 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착각하게 돼요. 착각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요. 착각하는 거. 저를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보이는 거랑 속에 있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게 되죠. 보이는 것은 언론이죠. 언론만 보면 그러면 뭐 누구누구는 진짜 나쁜 놈이고 누구누구는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언론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언론도 조정당하잖아요. 보이는 것도 우리가 조정당해요. 보이는 것 밑에, 언론 밑에 거기에서 흐르는 다른 모습들도 봐야지 정치든 경제든 뭐 이렇게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의대 증원이 필요할까요? 의대 증원이 필요할까요? 의대 증원. 처음에는 의대 증원이 진짜 많이 필요한 줄 알았어. 근데 점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진실을 보면 공부를 해야지 알아요. 공부를 안 하면 아직도 의대 증원, 저 의사 선생님들 진짜 나쁜 놈이네.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연봉이 4억, 5억이다, 뭐 3억이다, 뭐 이렇게 막 그러고 있잖아요. 연봉이 어떤 사람은 10억 줘도 안 간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럴까? 연봉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뭐 그런 것 등등해. 그런데 의사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 시스템. 의료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의료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1977년도에 제정을 해서 거의 바꾸질 않았어요. 이때는 가난한 시절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험 수가가 되니 안 되니 이제 이렇게 비급여, 급여 이런 것들도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없을 때, 가난할 때 비급여, 급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분류해 놨던 것들인데 지금 2024년, 1977년은 우리나라가 GDP가 $1,000는 넘었네. 이제 한 2,000달러도 잘 되지 않은 이런 때 말입니다. 지금은 35,000달러잖아요. 지금은 훨씬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옛날 그 시스템을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가 보험료를 저 안 아프거든요. 지금 며칠 전에 방송 갔다가 사고 났거든요. 와가지고 봉고차가 와서 훅 박더라고. 아니, 이게 천천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100%, 네가 100% 잘못했으니까, 우리, 차 고치는 이것만 보상해라. 이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가 3대7이라고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갔겠어요? 병원 중에 제일 센 병원 맞지. 어디가 제일 세요? 그게 다 안에 그 병원에 간 거예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계속 진료를 저는 3번 갔고 다른 분들은 아직도 가고 있어. 내가 아직도 그래가지고 거금을 보상을 받았다니까? 야, 세상에 그렇게 많이 보상받는 건 몰랐다니까. 야, 근데 정말 이게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으면 보험료가 엄청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에 계속 입원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등등의 의료 시스템에 이게 효과적으로 뜯어 고치면 사실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치과 가보세요. 9시부터 막 하다가 저녁 6시까지, 어떤 사람 7시까지 해.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나 이 사람들을 보면서 기계인가? 여러분들 한 3시간, 4시간 기다려가지고 감기 걸려서 죽겠는데 3시간, 4시간 기다려가지고 1분. 1분 진료하고 약 타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주사하는데 똥 맞고 그래 3시간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우리는 3시간 기다리지만 의사 선생님은 하루 종일 보잖아요, 보면. 우리는 아픈 사람은 그렇지만 안 아픈 우리 노보살님들은 병원을 여기 한방병원 갔다가 여기 병원 갔다가 여기 병원 갔다가 또 이빨 아파서 가고 허리 아파서 가고 발바닥 아파서 가고 이제 뭐 또 여기저기 뭐 고혈압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다 가는데 약을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한테 약 파고 저 의사 선생님한테 약 타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약을 한 5-6개 먹어. 그래서 한 주먹씩 먹어요. 말이 되냐고 이게. 약이라는 게 효과가 이게 다 다를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기초 진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기초 진료라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여기 좀 아프다고 저기 가고 해서 5-6개 약을 받아 먹으니까 이만큼씩 되잖아요. 그래서 이 등등의 의료 시스템만 뜯어 고쳐도 현재 의사 선생님들 하루 종일 일하는 것만 가지고 해도 의사 선생님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적거든요. 한 20% 정도, 30% 정도 적어요. 그런데 그 나라보다 우리 선생님이 일을 더 많이 해. 그래서 다 감당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를 보면은 사실 증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료 시스템만 꼭 고치면 증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고생하시잖아. 그래서 증원을 좀 늘려야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급여, 비급여 이런 것도 의료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비가 싼 편인가요? 아니면 의료비가 비싼 편인가요? 다들 싼 편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OECD에 비해서 약간 낮은 편이에요. 근데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OECD 평균에 도달한다고 그래요. 우린 지금까지 의료비가 싼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의료비가 점점 비싸지고 있는데 한 10년쯤 지나면 훨씬 더 비싸진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의료비 증가율은 7%예요. 7%씩 매년마다 성장하고 있어요. 작년에 발표한 건 6.7%를 발표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은 1.4%였다고.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였는데 의료비는 7%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2010년도까지는 우리가 의료비가 너무너무 쌌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5%씩, 7%씩, 6%씩, 3%, 못해도 3.5%씩 했다고요. 그래서 의료비 증가율보다 경제 성장률이 빨랐기 때문에 밑받침을 해줬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쌌는데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그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의료비도 더 높아지고, 그러나 경제 성장률은 내려가고, 그래서 한 내년에 한 2-3년 내로 OECD 평균 정도의 의료비 지출이 의료비 평균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 의료비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의료비는 계속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은 받쳐주지 않으니까요. 정부에서 비용이 더 증가하고 우리가 내는 의료비 비용도 더 많아지죠. 국민 의료, 여러분들 보험료 많이 내죠? 정말 많이 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10,000원 정도에 10,000원, 12,000원 이러거든요. 우리 스님들은 10,000원, 12,000원, 13,000원 내고 막 그래요.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재산이 없잖아. 거기다 차 한 대 딱 생기면
그랜저 한 대만 딱 추가해도, 집 없어도 그랜저 한 대만 딱 추가해도 당장 4만 원, 5만 원인데 당장 집 한 채 있으면 7만 원, 8만, 10만 원 휙 넘고 막 그래.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병원도 안 가는데 한 달에 10몇만 원씩 계속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이거 의료비지. 의료비지, 여러분. 온 국민이 다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20년도 코로나 생길 때만 해도 막,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제일 방비를 잘해서 의료 시스템 최고다. 미국 가면 병원만 가도 수술 조금만 해도 1,000만 원 넘는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에 더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것도 정확하게 보는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안 보이는 걸 통해서 열심히 안 보이는 걸 보고 듣고 생각해서 보이는 걸 훨씬 더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 지혜로 나아가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의료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의사 증대는 찬성해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 혼돈의 상태로 돼. 이거 진실을 잘 모르면 혼돈이죠. 혼돈이 일어나면 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만드는 자, 독재가 일어나죠. 소문을 지배하는 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자존감이 떨어져서 불행한 사람은 더 많아지는 거죠. 진실에 가까워질 때 행복한 사람은 더 많아지고, 진실을 왜곡시킬 때 혼돈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민생은 훨씬 더 불행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진실에 더 접근하고자 불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열반경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많이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보이는 것까지도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지혜를 파악을 하자라는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례를 볼까요? 차례를. 차례 보면 열반경 1권부터 쭉 해서 몇 권까지 나왔나요? 36권입니다. 열반경은 36권이나 되는구나, 세상에. 우리가 36권이 많다 적다라는 것이 가늠이 안 되죠. 자비도랑참법은 몇 권? 자비도랑참법은 10권입니다. 좀 두껍죠? 이게 권하고 양하고 비례해요. 이 한 권이냐, 세 권이냐, 5권이냐. 이 권은 옛날 제본이기 때문에 양이 어느 정도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한 권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요. 그러니 자비도랑참법은 10권인데 이거는 36권이니까 최소한 3배 곱하기 3배는 양이 참법의 3배는 넘겠구나. 우리 화엄경은 80권이죠. 대방광불 화엄경은 역시 길이로 보면 킹왕짱이다. 야, 8배네. 8배. 그리고 법화경, 묘법연화경은 7권입니다. 7권. 7권으로 되어 있어요. 야, 그러면 참법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겠구나. 그래도 양이 적지가 않겠다. 금강경은 1권 정도. 금강경 2권, 1권일 거야, 아마. 1권일 거예요, 금강 1권. 금강경은 길이가 안 길어서 2권, 1권, 2권 나누질 않아요. 반야신경도 1권, 2권 하지 않잖아요. 능엄경은 역시 10권입니다.
능엄경 작년에 했는데 양이 적지가 않았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10권짜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려 36권이다. 와. 야, 이거 작은 게 아니다. 권이 있으면 또 품이라는 게 있죠. 이건 몇 품까지 있나? 우리 대승 열반경, 대반 열반경은 몇 품까지 있죠? 네, 25품까지 있군요. 25품. 자, 품하고 권하고는 다릅니다. 권은 아까 말한 대로 양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품은 양을 추측할 수 있지 않아요. 품은 문단 나누기를 한 거예요. 주제에 따라서 문단 나누기. 우리 금감경은 32분. 금감경 여시야문 일시부터 신수봉행까지 쭉 하면 32개의 문단으로 나눴어요. 그 금강경은 비교적 짧게 끊어서 나눴어요. 이렇게 소명태자라는 양나라와 양무제의 아들입니다. 양무제의 셋째 아들인가 그런데 이 나름 천재예요. 양무제도 학문을 잘했지만 그 아들들이 천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명태자가 32개의 단락으로 금강경을 나눴어요. 이 금강경 양이 짧아서 그 32개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32개로 나누고 나서 후배들이 다른 후배 그 후배라고 하긴 그렇고 그 외에 후학자들이 이거 적당하다, 잘했다, 32개로 나눈 건 천재다 해서 그걸 채택해서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법화경은 28품이죠. 권은 이게 36권인데 이건 7권인데 확실히 다르죠. 이게 28품, 25품. 화엄경은 80권인데 39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은 이 문단 나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 해서 양이 작기도 하고 양이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례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서품이 있고 이거 서품은 양이 한 권 정도에 해당되는구나. 그리고 이권에 보면 순타품과 애탄품이 있어요. 순타품과 애타품. 이권에는 2개의 권이 들어있네. 2개의 품이 들어있네. 그래서 비교적 좀 약간 짧은 품이 들어있구나. 근데 3권에 보니까 품이 3개나 들어있네. 장수품하고 금강신품하고 명자공품하고 이렇게 3개의 품이 들어있으니까 3권은 비교적 진도가 빨리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4권하고 5권을 보니까 한 개의 품이 2권으로 나눠져 있네요. 약간 길군요. 그 다음 6권은 4의 품 하나고 7권은 3개의 품이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짧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권, 9권, 10권까지도 그 짧게 되어 있는데 11권을 볼까요? 11권 보니까 성행품인데 11, 12, 13 세 개의 권이 한 품에 되어 있네. 약간 기네? 꽤 기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긴 건 그 다음에죠.